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제목 지식 PD 고성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 나는데 지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은 혁신적인 VDI 구축을 위한 All Flash Storage라는 주제로 EMC 코리아의 박주영 차장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이제 뭐 오늘 얘기 나누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차장님께서는 이제 필드를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그 VDI가 네.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떤 정도의 지금 현황이 어떤지, 네. 뭐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VDI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고요. 네. 사실상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그런 비즈니스긴 했지만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금융사의 정보 유출 그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면서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망물리라든가 아니면 VDI가처럼 정보를 음.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좀 더 많은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도전이란 건 좋은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보안은 앞으로 점점 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VDI 시장도 점점 더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앞으로? 네.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회사들이 거의 VDI 형태로 그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해 가기 때문에 국내도 머지않아 그런 형태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네. 어떤 형태 간에 모든 회사가 네. 업종에 상관없이 네네. 뭔가 VDI, 작은 회사들은 클라우드로 VDI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갔다. 그럼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속 발전해가는 VDI인데 VDI가 현재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 나름대로 또 고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네. 어떤 현재 이슈들이 있는 건지. 네. 네. 저희가 그 현재 필드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VDI가 컨셉도 좋고 음. 그 다음에 그 사용하자는 목적에도 굉장히 부합이 잘 된 그런 산업에도 네네. 불구하고 네. 실질적으로 적응을 하다 보니 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용자 환경이 기존의 노트북이나 혹은 데스크탑에 쓰는 만큼의 퍼포먼스 잘 안 나온다든지 네. 혹은 로컬 드라이브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VDI 자체가 너무 생소한 거죠. 네네. 네. 그 생소한 걸 하나의 컨테이너 박스에 같이 수요를 하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여러 파생적인 효과 그리고 그런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중복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기존에 있는 스토리지에 계속 디스크 드라이브를 애드를 해가지고 그런 퍼포먼스 저하를 상쇄를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좀 한계에 부딪힌 거고요. 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스토리지에 사용되는 하드디스크가 지금 가장 그 정점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15,000 RPM을 쓰는 네네. 하드디스크인데요. 네. 이게 거의 기술의 한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뭐 기계적인 한계? 네네. 그러니까 피지컬하게는 초당 200 IOPS 이상을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힌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또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유저들이 쓰는 데이터가 OS 영역도 있고 데이터 영역도 있고 네.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중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서로 분리해서 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자, 그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면에 어떤 여러 가지 근본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그 이유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뭐 환경 자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최초에 나왔던 VDI 개념이 나왔던 2008년도에는 단순하게 네. 책상에 있는 PC를 바꾸자는 개념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죠. 요즘 아시겠지만 저희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미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네. 혹은 패드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업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런 VDI도 속도라든지 아니면 스케일이라든가 그게 따라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일반 유저분들의 그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들어보면은 쓰고 계시는 노트북만큼은 빨랐으면 좋겠다. 네.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그럼요. 욕구였죠.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워낙 이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항상 일반 유저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네.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윈도우즈 요즘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애드가 되는데요. 그런 윈도우즈 기능들을 다 써봤으면 좋겠다. 네. VDI 환경에서도 네네.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그리고 워낙 또 개성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VDI를 변경시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개인화 설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부출하게 되는 거죠. 그 요즘 또 워낙 또 모바일 우리가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옛날 PC와 달리 참을성이 되게 또 줄어들었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영향을 미칠 것 네, 같아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조급해 하시죠. 네, 그렇죠. 바로 버튼 눌렀을 그렇죠. 때 떠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또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5분 동안에 일반 유저분들의 노트북 사용 패턴을 갖다가 저희가 바라보게 되면요. 네, 네. 그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I/O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무심코 클릭을 해서 오픈을 한다, 그리고 뭐 카피를 한다라 하지만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토리지의 IOPS가 이렇게 극과 극을 네, 달리거든요. 그렇네요. 뭐 데스크 서치, 네. 뭐 찾는 거, 혹은 뭐 엑셀을 연다든지, 네. 파워포인트를 연다든지, 네. 아니면 이메일을 연다든지. 이럴 때 보시게 되면 IOPS가 순간적으로 거의 900, 네. 막 500, 600, 900 이런 네네. 식으로 피크를 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피크치를 가지고 저희가 사이징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평균을 내다 보면 약 20 IOPS 정도로 네. 나옵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과연 이 25 IOPS라는 게 사용자들을 쓰시기에 편안한 IOPS를 제공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25 IOPS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아마 가정을 해보고요. 네. 그걸 일부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어떤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파일을 열었을 때 순간적으로 600, 800까지도 쓰는데 그게 약 네. 2초가 걸렸다. 만약 20 IOPS로 저희가 사이징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했을 때는 그게 약 64초. 즉 1분 동안 그 IO가 홀딩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2초면 될 거 가지고 1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내심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거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기존 VD 환경 유저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죠. 네. 뭐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VDI를 쓰는 고객들은 다 몇 번씩 다 체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최소 뭐 1000유저, 네. 2000유저, 네. 심지어는 10,000유저까지도 쓰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고객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정기 인사 발표 때 시즌이 있습니다. 네. 네. 엑셀로 보냅니다. 네. 동시에 오픈을 합니다. 네. 시스템이 거의 주저앉을 정도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피크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도 각 데스크탑 유저들이 쓰는 그 피크치가 거의 뭐 패턴들이 비슷하게 가거나 혹은 아주 끝까지 올라가는 거 여기 보실 수가 파란색이랑 네. 녹색이 있는데 네.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저 보시게 되면 그 파란색은 리드 IO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녹색은 라이트 라이트 아이오. IO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스크탑들이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지금 말씀하신 현재 VDI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업종에 상관없이 네. 다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뭐 대안을 갖고 네. 나오신 거잖아요. 네, 네. 대안이 없이 이 자리에 뭐 이슈만 제기한 건 아니시죠? 아, 그럼요. 네. 네. 이런 고민들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업계 전반으로 다 고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네. 솔루션을 가지고 네. 계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런 이제 EMC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름이? 네, 저희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IO를 받아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인프라를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미디어는 기존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플래시로 이루어진 SSD를 장착한 스토리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스트림 아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제품 이름이죠? 네, 이스트림 이거 아이오. 언제 나온 겁니까? 작년 11월에 출시가 네, 되었습니다. 네. 약 나온 지는 반년 정도 되었고요. 이런 익스트림의 아이오가 지금 일반 VDI 고객분들한테 이런 측면에서 즉 스몰 작게 시작해서 크게 나중에 스케일이 업이 되더 하더라도 네네. 일관된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면 어떤 뭐 어플라이언스 같은 거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스토리지죠. 스토리지. 스토리지긴 한데 음. 기존 스토리지처럼 하드디스크를 꽂아서 만든 스토리지가 아니라 네. 플래시 그냥 노트북에 요즘 많이 보시는 그 네네네. 관광 SSD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SSD를 가지고 만든 스토리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뭐 EMC가 지원 같은 거는 워낙 네. 잘하시기 뭐 지원은 뭐 확실하게 하실 것 같고, 네. 자, 근데 이것이 뭔가 그 하는데 설정 같은 것도 이제 쉽게 되나 보죠.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네. VDI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VDI를 구축을 했을 때 약간의 그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는데요. 사용자 그 관리자분들이 윈도우즈의 기능들 중에 이런 부하를 많이 주는 기능들을 일부러 네네. 디제이블을 시켜놓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성능의 영향을 최선을 받도록 이렇게 지적을 네. 하는데요. 익스트림 IO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받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제한을 둘 필요도 없는 네. 성능 익스트림 IO가 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네. 그 중요한 피처 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죠. 네. 첫 번째는 저희 그 익스트림 IO의 가장 큰 알고리즘의 큰 줄기이기도 하고요. 네. 가장 고객분들이 감명 깊어 하시고 관심을 가져 하시는 부분이 바로 중복 제거입니다. 네. 근데 중복 제거는 네. 예전에 EMC에서는 아바만가 해서 2006년 7년도에 그때 제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네. 8년도에 네. 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다른 네. 게 뭔가요? 옛날에 사실은 있었던 그 중복 제거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죠. 그렇죠. 네. 네, 중복 제거라는 개념이 오래된 개념인데요. 사실 이 중복 제거가 개념 자체는 좋은 반면에 네. 문제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요. 아.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받는 스트레스가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바마나 디디 같은 경우는 백업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에 실시간 그 업무에 쓰는 곳에서는 중복 제거가 굉장히 트레이드를 네. 요구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익스트림에서 중복 제거가 왜 각광을 받느냐면 중복 제거를 하더라도 성능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진정한 인라인 방식이라고 네, 쓴 맞습니다. 겁니까? 네. 여기서 인라인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중복 제거를 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방법은 인라인, 다른 네. 방법은 포스트 방식. 포스트 방식은 말 그대로 일단 한번 쓰고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중복 제거를 해서 다시 쓰는 방식을 네네. 얘기하는 거고요. 인라인 방식은 아예 쓰기 전에 중복 제거를 해서 쓰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네, EMC의 익스트림 IO는 미디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인라인 방식을 채택을 하더라도 콤포스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 제거가 효율도 되게 높은데 기존의 오버헤드는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것만의 뭔가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네. 알고리즘의 그런 것들을 네.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왜 그런지. 네. 지금부터 보시는 그 슬라이드 자체는요, 그 저희 익스트림 IO의 코어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 32kB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요, 익스트림 IO는 이 데이터를 4K 단위로 네. 자릅니다. 네. 이건 항상 4K로 나눕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오케이. 4K 단위로 나누고요. 이 4K로 나누는 IO에 대해서 해시값, 즉 어드레싱을 부여를 합니다. 저 밑에 보시는 숫자들이 그 네. 어드레스인데요. 네. 이게 각각의 핑거프린트 그 지문이기도 하지만 주소이기도 네. 하거든요. 메타 데이터처럼.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 저희 익스트림 IO에 있는 각 컨트롤러에 네. 균일하게 분등을 합니다. 네네. 균일하게 분등을 할 때는 그 컨트롤러에다가 미리 사전에 주소를 지정해 놓거든요. 네. 즉 0, 1, 2, 3, 4 F로 시작되는 각 IO대에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 미리 지시를 해 놓습니다. 보시다시피 4개의 컨트롤러가 있으면 동일하게 분리를 해 놓고요. 네네. 각 IO의 첫 번째 시작하는 어드레스를 따라서 균일하게 분할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모든 IO들이 균일하게 어느 네. 쪽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고루고루 분산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 해시값들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중복 제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데이터는 저 해시값이 같을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쓰지를 않는 겁니다. 유니크한 것만 쓰게 되고요. 네. 로드 밸런싱이 기본적으로 지원되며 클러스터 크기, 지금은 투브릭 4개 컨트롤러인데 만약 이게 호브릭이면 8개의 컨트롤러에 골고루 나눠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중복 제거가 이제 이런 새로운 방식의 인라인,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복 제거 네. 방식이고요. 어떤 오버헤드를 안 주고. 네. 또 두 번째가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VAI? 네. VAAI? 예, VAAI. 네. 굉장히 그 약자긴 한데 네. 깁니다. 예, 저희도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네. 간단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VAI 기능이라는 건 VMware에서 발표한 펑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펑션인 거고요.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버 관리를 스토리지가 하게끔 만들겠다는 사상에서 출발한 그런 네. 펑션입니다. 네. 그래서 복제라든지 생성, 이동 이런 걸 할 때 음. 굳이 서버가 나서서 할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스토리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지는 알려주고 스토리지가 알아서 하게끔 하자는 그런 기술이죠. 그러니까 일단 스토리지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서버가. 네, 맞습니다. 스토리가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OS에서 지령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네. 문제는 스토리지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쌍방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서버와 스토리지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말은 IoT하고도 일맥상통.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밑에 그 표에 보이시겠지만 네.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는 굉장히 성능 차가 크거든요. 네. 네, 이렇게 서버 관리를 스토리지 내기 때문에 굉장히 VAA가 좋은 거고요. 네. 뒤에 이제 동작되는 걸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VMware와 EMC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저 익스트림 아이어가 맨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이런 기능이 염두에 두고 개발이 같이 됐었고요. 네. VA를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V센터 쪽에 통합 인티그레이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뭐 쓰시기에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펑션을 가졌고요. 그래서 VAI를 한번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그 VAI가 없는 일반 환경입니다. 이거는 서버는 뭐 환경 VMware를 쓰고 있지만 그 네. 밑에 있는 스토리지가 이런 VAI 명령을 못 알아듣는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일반적으로 복사를 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할 때는 각각의 블럭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서버가 불러 읽어서 네. 써야 되는 거죠. 네네. 같은 디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스토리지는 불구하고 일일이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서버도 힘들고 스토리지도 같이 힘든 거죠. 네네. 네, 같이 성능이 많이 디그레이드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스토리지가 VAI를 알아듣는다. 지원한다. 이런 경우에는 더 좋습니다. 만약에 서버 쪽에서 xcopy라는 명령을 한 말이에요. 서버로 갈 필요가 없는 거네. 네, 서버에서는 카피해라고 뭐 얘기만 하면 되면 네. 스토리지가 알아서 A는 A, B는 B, C는 C 이런 식으로 자기 카피라는 거죠. 이럴 네. 때는 서버의 자원을 쓰지 않고 단순히 스토리지는 컨트롤러 단에서 쓰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빠른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익스트림 말고도 좀 더 특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전에 그 VA가 지원하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블락 투 블락을 카피를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익스트림 아이오 같은 경우는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굳이 블락을 또 한번 카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캐시 안에는 메타데이터만 복사를 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캐시에서 캐시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복사를 뜨기 때문에 디스크에서 복사해 뜨는 것보다는 순식간이죠. 거의.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VMware의 VA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어떤 그 다른 벤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우리도 서버하고 스토리지가 통신이 됩니다 하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아까 블럭으로만 네, 뭐 또 꽤 있겠네요. 네네네. 차이가 큰 차이가 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POC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실 때는 정말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싶을 정도로 네. 생성이 가능한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온리온 익스트림 IO라는데 네. 이런 방식은 익스트림 IO에만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그 알아본 다른 벤더들의 뭐 스토리지 비슷한 개념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하나의 컨트롤러에 있는 캐시 메모리 안에 올려놓고 쓰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불이익이라는 가장 작은 그 단위인데요. 불익당 캐시가 512메가가 아니라 기가입니다. 네. 512기가. 저희가 만약에 이 불익을 4개를 쌓는다 그러면 캐시만 2테라가 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이런 용도는 대부분 이런 메타데이터 관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메타데이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그 스토리지를 증설할 필요도 많이 없겠네요. 네, 이런 중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증설을 할 요건이 상당히 많이 빈도수가 줄어들겠죠. 아까 지금 이게 메타데이터, 아까 중복제거에도 메타데이터 개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개념을 여기 좀 활용한 겁니까?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아까 그 메타데이터가 바로 네. 여기에 들어가는 그 메타데이터인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거죠, 사실. 네네. 보다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이랄까? 그 어떤 포지션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이 기존의 어떤 우리 인프라에 들어온다면
기존의 어떤 VDI 방식도 바뀌어질 것 같은데 네. 먼저 그 전에 그러면 기존의 VDI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그 방식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거 좀 한번 좀 일단 짚어주시죠. 네. 현재. 네. 현재. 우선 저희가 그 VDI를 구축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배포를 하시죠. 네. 하나는 이제 퍼시스턴트 영구적인 데스크탑이 하나가 있고요. non persistent 데스크탑이라고 수시로 리프레시가 가능한 수시로 지웠다 썼다 하는 그런 식으로 네. 구축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영구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VDI라고 한다면 첫 번째 풀클론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 네, 방식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PC를 그날 와서 키고 자기가 데이터를 쓰고 설정을 바꾸고 네. 그 다음날에도 왔는데 또다시 리프레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굉장히 그렇죠.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연속성이 없이 계속 쓰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풀클론 방식으로 구축들을 하십니다. 네네네.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각자 개인의 그 그렇죠. 데스크탑을 가졌기 때문에 스토리지도 각각 다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자체도 어떤 분들의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런 DR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요. 네. 문제는 그냥 성능입니다. 성능. 네.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다 자기 PC만큼의 성능을 요구하는데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링크드 클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링크드 클론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스냅샷 같은 개념인 거고요. 마스터 이미지에 연결돼서 변경된 부분만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심플한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리프레시가 금방 되거나 혹은 마스터 이미지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데이터 로스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씩이라도 변경되는 부분은 그 로컬라이제이션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마스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나 윈도우 7만 쓰겠다. 어떤 사람은 윈도우 7의 सब스펙 1을 쓰겠다. 네. 아니면 윈도우 8을 쓰겠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미지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패치할 거죠. 때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좀 있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 관점이냐, 운영자 관점이냐, 네, 네. 그거에 따라 이제 다른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업종마다 우리 업무는 사용자 관점이 중요하다, 우리 업무는 운영 관점이 중요하다 하면 이것을 서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네요. 네, 방식들을. 네, 그렇죠. 네, 현장에서.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 하나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서로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그 장단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클론 방식은 개발자 및 뭐 IT 연구소 같은 데서. 네, 뭐 앉아서 그렇죠. 계속 네. 써야만 되는 고객분들은 풀클론 방식을 권장해 드리고요. 링크드 클론은 콜센터나 단순 업무자들이 있습니다. 네. 뭐 데이터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뭐 VM이 깨지더라도 네네. 그게 관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링크드 클론을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익스트림 알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익스트림은 어떻게 여기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풀클론이냐 링크드 클론이냐 물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장점만 모은다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익스트림을 쓰시게 되면 개인화라든지 사용자 환경이 좀 더 특화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적은 용량, 상대적으로 중복제기 때문에 적은 용량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람들을 차별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 없이 네. 같은 툴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스캔처럼 일일이 저희가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일례적으로 VDI 일반적 환경에서는 이런 바이러스 스캔이라든지 업데이트,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퍼포먼스 저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리자분들은 이걸 시간을 나눠서 뭐 스케줄에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네. 결국 이제 뭐 사용자와 운영자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네요. 네. 요새 보안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보안도 사용자는 좀 편의성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보안은 보안대로.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익스트림 IO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네. 짚어보고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네. 네. 그래서 확장성. 저희가 그 얘기하는 가장 큰 꼭지인데요.
유일하게 스케일업 방식을 택한 올 플래시 어레이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어레이 중에 스케일업 방식, 즉 용량과 프로세서를 같이 합친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건 익스트리마이어가 유일하고요. 네네. 이런 유일한 스케일업 방식이기 때문에 유저가 2,500명에서 2만 명이 된다든지 혹은 3,500명에서 2만 8천 명이 되더라도 네. 동일한 성능을 보장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단순히 용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능까지 네.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런 VD 환경에 특히 유용한 거고요. 당연히 뭐 이거에 따른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아, 물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OS 부분 같은 경우는 익스트리마이어 쓰시게 되면 중복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10대1 중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20대1 가까이도 저희가 중복제가 되는 걸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서버에서 VM에 할당하는 램 사이즈를 기존처럼 굉장히 크게 잡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일반 PC처럼 최소한의 램을 쓸 수 있게끔 할당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IOPS가 충분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UI 데스크톱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쓸 수 있는 IO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낭비되는 요소가 많았는데 익스트림 IO를 쓰시게 되면 수시로 UI 데스크탑을 삭제를 했다가 다시 재생산하시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성능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엔드 유저뿐만이 아니라 관리자들 그리고 최후에는 회사를 관리하시는 네. CEO 분들도 굉장히 각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건 다른 것들하고의 이기종이라든지 다른 네. 것들하고의 호환성 같은 건 어떤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릴 때 계속 네. VM웨어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VM웨어뿐만 아닙니다. 하이퍼V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상화 솔루션이 있고요. 네. 젠서버라고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그렇죠. 솔루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에도 같은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고요. 데스크탑, 그러니까 VDI를 구현하는 뭐 허러즌 뷰라든지 젠 데스크탑 네. 이런 것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VDI 구축할 수 있는 형태, MCS, PBS, 풀클론 방식, 링크드 플론 방식 모두 다 지원한다는 게 큰 장점이죠. 네. 자, 그럼 이것들 그 어떤 가용성 문제가 났을 때 이중화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사실 그 이중화 부분이 이런 올 플래시얼의 다른 그 벤처 기업들 네. 지금 이런 문제들을 많이 부닥치는데요. 음, 사실 EMC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그래서 그렇죠. 이런 이중화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한 니드들이 고객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 고객분들이 그렇게 그냥 성능만 보고 쓰시는 그럼요. 분들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솔루션들은 이미 EMC에 검증된 포트폴리오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V플렉스라든가 리커버 포인트 같은 솔루션을 같이 융합함으로 해서 고객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기능도 저희가 구현을 해드릴 수 있다는 네. 큰 장점입니다. 자, 여기 V플렉스하고요. 네. 리커버 포인트하고요. 네. 이게 어떤 때는 어떤 걸 쓰고 어떤 때는 어떤 걸 쓰는 겁니까? 네, 뭐가- V플렉스 장비는 네. 피지컬 장비, 그러니까 피지컬 장애에 대비한 저희 장비인 거고요. 네. 만약 익스트림 IO가 하나가 있긴 하지만 익스트림 IO가 자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스토리지 자체를 이중화하는 그런 솔루션인 거고요. 네네. 리커버 포인트는 말 그대로 로지컬 장애에 대비한 겁니다. 로지컬 장애라는 건 간단합니다. 유저들이 쓰시다가 데이터 삭제를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테이블 스페이스를 날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파일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리커버 포인트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아카이빙을 해서 별도의 로그를 저널 로그로 떨어뜨렸기 네네네. 때문에 네. 내가 삭제하더라도 거꾸로 타임머신 타고 가듯이 거꾸로 거슬러 갔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피지컬 장애, 논리적 장애를 네. 저희는 솔루션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하기 전에 전체 한번 간단하게 서머해 주시고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VDI에서 그 익스트리마이어 가시는 특장점은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복 제거 네. 그리고 국내 업계 유일의 스케일아웃 아키텍처를 가지고 네. 있고요. VA라는 성능 가속화 기능이 완벽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카피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데스크탑에 차별화를 두지 않고 동일한 스토리지로 동일 성능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심프로 비장을 통해서 용량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두 개의 아이템이 네. 가장 큰 거죠. 사실은 일관된 성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능이 아니라 일관된 성능을 보장해드리는 거고 최고의 IOPS도 같이 보장을 해드립니다. 네. 네. 자, 다 좋은데 이거 경제성은 어떤가요? 경제성은 일반적으로 그냥 중복 제거가 안 되고 네. 그냥 1대1로 쓰여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싼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플래시를 쓰는 SS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비싼데요. 네. 저런 중복 제거 효과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 기가바이트당 비용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네. 네.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Q&A 시간 들어가고 있고요. 저기 장님 이제 답변하시면서 네. 좋은 질문한 사람 있으면 이름을 거기다 네, 적어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발표를 해주세요. 네. 알겠죠? 5명 발표하는 거니까요. 네. 미스코리아 선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다음에 차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잠깐만요. 왜냐면 지금 자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습니까? JUN JUN YOUNG 점 점 PARK 골뱅이 EMC.com입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게스트이신요 박주영 차장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댓글창에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나중에 추가 정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뭐 견적 요청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하시면 저희가 10분한테 그 월드컵 공인구 설문에 응하신 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주말에 가족끼리 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질문이 많다 보니까요. 네. 차장님 그 질문 좀 짧고 진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관주님, 해킹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내부 정보 유출인데요. VDI 구축 시 USB를 이용해요. 내부 정보 유출 방지법으로 최상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VDI를 구축하시게 되면 이제 이건 VMware나 혹은 시트릭스 펑션에 관련된 기능들이 하는데요. 그 기본적인 기능에 이르는 USB 포트에 대한 제어 접근, 네, 제어 접근 폴리시가 별도로 펑션이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사용자분들이 나는 USB 포트를 전혀 못 쓰게 하겠다 그러면 못 쓰는 거고요. 캡처를 못 하게 하겠다. 화면 캡처를 못 하겠다. 캡처를 못 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많은 관리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네. 자, 다음 김창성님, SSD를 사용할 경우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read write의 수명이 있습니까? 예,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사실 그 SSD라고 다 좋은 점은 아니에요. 말씀하셨다시피 플래시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 횟수가 정해지는 건 맞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스토리지에 쓰는 그 SSD는 일반 유저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시는 그런 SSD 방식이 아니고요. 네. 엔터프라이즈 MLC라고 그래서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그런 플래시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쓰더라도 수십 번, 그러니까 2만 번 이상을 쓰더라도 끄떡없는 그런 강화된 모델을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많이 잠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안명진님, 올 프레시 스토리지가 가격이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데 VDI 환경을 겨냥하여 EMC의 자회사인 VMware에서는 서버에 SSD와 HDD를 장착하여 구성한 버추얼 샌을 출시하였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면 버추얼 샌이 더 좋아 보이는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익스트림 IO가 기능 성능 등의 우위에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셨던 버추얼 샌, VSA라는 기능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좋은 기능이 남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버추얼 샌 같은 경우는 서버에 대한 오버헤드가 있겠죠. 왜냐하면 서버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I/O가 들어가게 되면 그 서버 자체가 같은 스토리지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익스트림 아우치 외장형 스토리지가 쓸 때에는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장하고 스케일을 보장하기 때문에 차별점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서인성님, 서로 다른 4K 블럭이 동일한 해시를 생성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 질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네. 그 4K 블락을 저희가 샤1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써서 해시를 제너레이션을 하는데요. 네네. 이 해시 제너레이션 걸 가지고 저희가
확률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본사에서도 그렇고 네, 확률을 RSA 코드에서 확률을 따져봤는데요. 70경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70경분의 1이라고 하면 대부분 일반 유저들이 잘 가늠을 못 하시는데요. 벼락을 몇 번 맞을 확률이겠네요. 그죠? 제가 로또를 한번 산정해 봤습니다. 네네네. 로또 오케이. 1등 당첨될 확률이 약 814만 분의 1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걸 가지고 70경으로 나눠봤더니 70억 번? 70억 번 연속해서 로또를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자들은 이름 써주시고요. 이따가 그다음에 김지호님 VDI를 사용함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예를 들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못해서 업무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없을까요? 사실은 저런 부분이 아까 제가 슬라이드 중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인프라 관리자분들이 성능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관리 폴리시를 정해서 모디파이를 못하게끔 막아드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익스트림 IO처럼 그 IO를 받아준다고 하면 굳이 관리자분들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익스트림 IO가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부분 상당 부분 또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열님, 일반 디스크에서 레이드 구성이 익스트림 IO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요? 타사의 레이드 3D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이분은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일반 디스크에서 레이드는 하드디스크 중심으로 설계가 된 레이드예요. 하드디스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랜덤 IO가 들어들어도 쓸 때는 시퀀셜하게 바꿔서 시퀀셜하게 쓰는 방식을 체크하는데 플래시 미디어 자체는 그런 미디어 로테이팅하는 그런 피지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모든 IO가 랜덤입니다. 랜덤. 굳이 레이드를 쓰게 되면 랜덤 IO를 시퀀셜 IO로 바꾸는 그런 오버헤드가 발생하는데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익스트림 IO에서 XDP는 이런 전통적인 레이드 방식이 아니고요. 플래시에 최적화된 레이드 XDP라고 저희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한진님, 장애가 발생했을 때 VM의 이중화도 중요하지만 불시에는 스토리지 단에서 복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스토리지 내부 복제, 스토리지 간의 복제, 내부 스냅샷 등의 하이엔드 스토리지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지요? 네, 우선은 복제 부분은 지금 내부 복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외부 복제 부분은 아까 V플렉스나 리커버 포인트처럼 저희가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익스트림 IO 자체 그 기능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하나의 솔루션을 모든 걸 다 커버리지 하기에는 아직은 장비 자체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네. 대규모 스토리지 프로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런 펑션들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고요. 이런 모듈화된 기타 솔루션을 같이 조합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황성호님, VDI는 OS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요즘 대부분의 업체들이 많게는 100대 1의 중복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환경에서 가능한 중복 제거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100대 1 중복제가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예, 저게 이상적인 숫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렇게 되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중복 제거율은 최대 10대 1 혹은 20대 1 그 정도. 네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효과적이지 않은 중복 제거율 같은 경우에는 2대 1, 3대 1 그 정도도 많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포스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인 건데요. 사실 100대 1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태식님, 메타데이터가 저장된 대용량 메모리에서 브릭당 525메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브릭의 개념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브릭은 저희가 익스트림 IO로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아까 저희가 스케일 아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스케일 아웃이라는 게 컴퓨팅 노드와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는 스토리지 블럭을 같이 하나에 묶은 건데요. 네. 이 스토리지 블럭을 모두 다 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이중화 가용성을 보장하기 이중화를 하는데요. 그 브릭은 그런 이중화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정준님께서는 올 프레시 스토리지, 올 프레시니까 이렇게 안정성 같은 것들 어떻게 검증이 됐는지 그런 걸. 아,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이스트림 IO를 저희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는 사실 하드웨어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네. 이런 XDP라든지 아니면 해시 알고리즘, 중복 제공 알고리즘 이런 저희가 코드를 샀던 거고요. 여기에 구현되어 있는 하드웨어는 EMC에서 이미 검증이 된 하드웨어를 구축을 한 겁니다. 네네. EMC에서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시메트릭스 VNX에서 그런 아키텍처를 떠왔기 때문에 가용성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경진님, 저희도 VDI 성능 이슈가 있는 상태라 관심이 많은데요. 올 프레시 스토리지는 스케일 아웃 형태의 구조로 확장이 가능한지요? 네, 방금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케일업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한 거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최소 그 캐파시티가 원 브릭당 만약에 유저 데이터가 30기가 OS 유저 데이터가 30기가라면 약 2,500명 정도 감당이 가능한 거고요. 그게 브릭이 4개라고 한다면 약 10,000유저? 10,000명. 네, 하나의 클러스터에 10,000 유저까지도 관리 가능합니다. 네. 한상근님, 스토리지는 EMC의 어떤 제품군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미 운영 중인 VDI 시스템에도 교체가 쉬운지요? 네, 익스트림아이오는 자체로 스토리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스토리지를 익스트림아이오로 당연히 바꾸실 수가 있죠. 네, 마이그레이션만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익스트림아이오를 바꾸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유정구님, 데스크탑 가상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개인 업무용 PC 가격도 상당히 쌉니다. 풀 클론, 링크드 클론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일 때 데스크탑 가상화를 구축하는 것이 ROI가 나올까요? 가상화 솔루션의 가격도 비싸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현재 VDI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VDI를 그 컨셉에 맞게 설계를 해서 구축을 하다 보니 이미 필드에서 왕왕 벌어지는 일인데요. 배보다 백업이 더 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최초에는 용량도 적고 성능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네. 일반 유저들의 욕구가 마구 분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 계속 커져나가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성능도 받쳐주면서 중복 제거가 된다면 더 어울리는 솔루션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익스트림아이오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습니다. 네. 자, 이정우님, 익스트림아이오는 VDI에 상당히 최적의 제품을 보여주는데요. 세 가지 질문 있습니다. 첫 번째, 타사의 올 프레시 스토리지 비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고, 익스트림아이오와 VNX 간의 가상화 구성이 가능하며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업 확장 시 확장 단위가 무엇인지요? 아, 네. 세 가지 연타를 알려주셨네요. 네네. 네, 첫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렸던 인라인 중복 제거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장점은 스케일 아웃이라고 말씀드리고 아,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익스트림아이오와 VNX 간의 가상화 구성이 가능한지, 이건 아마 VDI를 익스트림아이오와 VNX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릴 때는 익스트림아이오처럼 상당히 그 빠른 장비에는 OS처럼 성능 인텐시브한 그런 영역들을 집어넣으시고요. VNX는 상대적으로 성능은 떨어져도 되는 일반 유저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상당히 가격이 그나마 좀 가격 대비 좀 싼 VNX 쪽으로 옮겨드리는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는 뭐였죠? 네, 제가 잠깐 놓쳤네요. 스케일업. 네.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업. 스케일 업은 스토리지 노드 내에서 스토리지 디스크만 몇 개를 더 꼽는 형태를 갖다가 스케일 업이라고 하고요. 네네. 스케일 아웃은 디스크만 꼽는 게 아니라 디스크에다가 컴퓨팅 노드까지 갇힌 형태를 노드까지 같이 증설을 하는 겁니다. 네네. 네,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노재명님, 익스트림아이오를 클라우드의 고성능 스토리지로 쓸 수 있을까요? 네, 클라우드 고성능 스토리지도 당연히 쓸 수가 있고요. 뭐 클라우드라고 굉장히 가격이 싸지만 싼 데이터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성능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성능을 요구하는 고객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 클라우드의 일정 영역을 익스트림아이오가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레열님, 리눅스 기반의 KVM 하이퍼바이저도 지원하는지요? 아, 네, 지금 KVM 같은 하이퍼바이저는 본사에서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릴리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도현님, 제품 내부 스토리 자체에 보안 솔루션이 연동이 되는지요? 네, 보안 솔루션은 아마 인크립션이나 이런 접근 제어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접근 제어 방법은 이미 LDAP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자체의 보안 인크립션은 디스크 인크립션 기능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다 지원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창성님, VAA만의 장점을 알고 싶은데요. 요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지능적인 중복 제거도 가능한지요? 사실은 이런 저희는 4K 픽스드 블락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동영상 같은 부분은 굉장히 중복제가 힘든 네. 그런 데이터 종류 중 하나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명만큼의 중복 제거를 기대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벤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기영님, 현재 사용 중인 스토리지는 버퍼를 가지고 있어서 캐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SSD를 사용할 경우에는 버퍼가 필요 없이 풀 성능이 나오는지요? VDI는 실시간 운영성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반적인 스토리지가 하이엔드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안에 있는 캐시가 크죠. 네. 캐시가 큰 이유는 하드디스크가 그만큼 성능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네. 데이터를 프리패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캐시나 리드 캐시 영역을 많이 늘려놓고 쓰긴 하는데요. 네. E3마이어 같은 경우는 SS 자체가 이미 빠르기 때문에 램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굳이 그런 캐시가 리드 캐시라든지 버퍼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자유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안명진님, 경제성 문제로 이중화 구성 시 익스트림 IO와 일반 스토리지와의 구성도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아까 저희가 V플래스라는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E3마이어와 다른 스토리지하고도 이중화는 가능한데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중화를 했다는 얘기는 라이트를 했을 때 둘 다 라이트가 끝나야만 최종적으로 서버에 어커널라이즈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익스트림 아이오하고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진 다른 스토리지에 이중을 했다 그러면 성능이 어디로 따라갈까요? 네. 성능이 좀 나쁜 쪽으로 따라가겠죠. 그렇겠죠. 그런 부분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네. 최재성님, VDI 도입의 최대 고민은 출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부트스톰입니다. EMC 올프레 스토리지에서는 최대 얼마나 많은 동시 부팅까지 원활한 성능을 제공할까요? 네, 이건 사실은 사이징과 관련된 얘기긴 한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POC 같은 걸 하게 되면요. 저희가 일부러 이런 걸 보여드립니다. 부트스톰, 바이러스 스캔, 업데이트, 동시에 500유저, 1000유저 시에 같이 동시에 실행을 합니다. 네. 물론 한두 대 하는 것보다 느리긴 하겠지만 시스템이 멈출 정도로 버벅거린다든지 몇 분 동안 진행이 된다 이런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왜냐하면 같은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유주아님, 중복 제거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제거 시에 안전한 제거와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요? 파티션에 따라서 중복 제거를 해주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중복 제거가 일정 파티션이라든지 일정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스트림 아이오엔드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중복 제거를 하기 때문에 따로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복 제거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사실. 지금 많은 질문들이 유사한 질문들이 많으니까 하이브리드 스토리지하고 올프레시 스토리지하고 이제 어떤 비교나 그런 걸 해달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도 일부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프레임에 SS를 꽂아가지고 올 플래시 어이라고 해서 출시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레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레이드 방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플래시를 위한 아키텍처가 아니면 경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플래시면 플래시를 위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치규님,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전문 지식이 없이도 디스크 설치 및 구성, 향후 시스템 구성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지요? 네, 사실 기존의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구성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하나 변경을 하려고 해도 엔지니어, 기획, 아니면 DBA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결국 솔루션을 채택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레이드를 뭘 채택하는지, 디스크는 뭘 써야 되는지, 어떤 유저에게 얼마큼 할당해야 이런 복잡 단단한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죠. 네네. 하지만 플래시 스토리 같은 게 일단은 성능이라든지 캐파시티 같은 부분에 적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려해야 되는 게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작업을 하더라도 몇 단계만 거치면 바로 작업이 간단한 설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 못한 질문들은 나중에 저희가 게스트한테 드릴 테니까 이메일이라든지 또 저희 사이트에 답글 달아주면 되겠고요.
자, 오늘 질문 잘한 분들 여러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 네. 상당히 그 기억에 남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뭐 두서없이 적다 보니까 네네. 이분들 말고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5분만 좀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석 서인석님, 씨하고요. 네. 김수열님, 김수열, 그다음에 황성우님, 성우님, 상성우님, 네. 그다음에 김태식님, 김태식님, 이기영님. 이기영님, 네. 네. 자, 서인석, 김수열, 황성우, 김태식, 이기영. 네, 이 5분은요,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은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문에 응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월드컵 공인구 10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확률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 설문 마저 다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말씀 맞춘 걸 하죠.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EMC 익스트림 아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7월 9일 날 그 삼성동 코엑스에서 EMC의 가장 큰 행사인 포럼 행사를 갔습니다. 그 부분에 직접 익스트림 와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익스트림 이용한 데모, 그리고 EMC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을 다각적으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네네. 직접 체험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뭐 차임도 거기 계십니까? 네, 제 그러면- 얼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분들이 거기서 저 그때 방송 들었던 분인데 하면은 뭐 해주실래요? 기념품이라도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7월 9일 날 코엑스? 네, 코엑스. 네, 가서 기왕이면 가실 때 오늘 그 박준영 차장님 잘 기억해 주셨다가 만나셔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더 챙겨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